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과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악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항상 무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무리를 자주 하게 되네요. 약간 목소리가 좀 고르지 않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 집행부에 3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노들섬이 글로벌 예술섬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둘째는 경전철 신림선의 서울대 벤처타운역 상성동 방향 출입구 신설과 또 마찬가지로 서울대 벤처타운역에서 서울창업허브 관악과의 지하 연결을 촉구하고, 마지막으로는 서울도서관의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축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3가지 질문을 마친 후에는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들섬 재구조화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공간기획관 홍성기입니다. 노들섬이 글로벌 예술섬으로 도약하기 위한 진정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기획관님은 노들섬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자주 갔습니다. 아, 자주 가셨어요? 예. 네. 가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 동떨어져 있는 느낌, 좀 가길 작심하지 않으면 가기 좀 힘든 곳.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하고 이제 3년 만에 작년 7월에 했는데요. 좀 약간 차별화된 컨텐츠가 좀 부족하다. 문화 공간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강변북로나 그 올림픽대로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어떤 매력적인 경관이 아니라 저 회색빛 뭐 교도소 같다는 느낌, 그런 접근성, 상징성, 그리고 이런 차별화된 컨텐츠에 대한 정체성 문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고 느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 모든 일은 처음부터 완벽이 있을 수는 없고요. 계속 발전해 나간다거나 진화해 나가거나 아니면 진일보해 나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기획관님이 느끼신 그런 면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가고요.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노들섬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은 이후에 노들섬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들섬에 처음에 딱 갔을 때 느낌은 서울에 이런 보물 같은 곳이 있다니, 이게 첫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한강 한복판에 이렇게 보물 같은 곳이 있다니,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노들이라는 말도 백로가 논인일던 진검돌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만큼 뭐랄까 약간 기품도 있고 또 멋있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노들섬은 인공섬인데, 인공섬의 유래는 뭐 잘 아시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노들섬을 보고서 보물 같다는 느낌을 받은 이후부터 더 노들섬에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은 민섬 8기 시장 역점 사업으로 노들섬 재구조화를 통해 글로벌 문화예술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들섬을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제1호 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 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데, 당초 미래공간기획관은 올해 3월까지 기획 디자인 공모를 마치고 4월에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5월부터는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출받은 공모장의 예산 건축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7개 디자인안 중 하나만 고르는 대신 6개 프로젝트별로 작품을 선정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마스터 플랜은 완성되지 않고 계속 수립 중에 있는데요. 마스터 플랜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이며 발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그 7명의 초청 건축가의 이제 한테 제안을 요청했을 때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정하지 않고 이제 충분히 창의력과 상상력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최대 1조 2천억 원, 그리고 적게는 630억 원 그렇게 제한이 돼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 선호도라든지 전문가 검증을 거쳐서 적정한 사업비 규모를 한 6천억 정도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그 6천억에 맞춰서 돼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가 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내년 한 3, 4월경이면은 그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초 6천억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재정 상태라든지 현재 그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시 재정은 좀 줄이되 다만 이제 민간 자본, 민투 사업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 규모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뭐 부실공사나 어떤 설계 의도가 퇴색될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때 작년 행정감사 때 이어서 올해 행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지적했던 부분이라서 기획관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추정치에 대해서는 아주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있기는 있었네요. 아니 당초 할 때는 그러니까 630억부터 1조 2천억 뭐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제안을 한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 때는 가장 시민들 선호도가 높은 것 위주로 해서 이제 기본 계획 그 틀 그 그분이 제안한 기본 구상안을 토대로 해서 기본 계획을 잡고 그거에 맞춰서 적정 사업비를 한 6천억 정도로 예상한 것입니다. 네, 당초에도 있었다고요?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요? 당초에는? 아니죠. 당초에 그분이 이제 1조 2천억 원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특정 분이라고 이제 어떻게 하는데 그분이 제안했는데 그분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이렇게 또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 5천억까지 자기네들이 줄여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조정하는 거에서 총 사업비를 한 6천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네, 어쨌든 답변으로 간주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모 수상작 중 실현 가능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초청 건축가의 기획 의도와 작품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고 마스터 플랜의 통일성 및 작품의 완결성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 1일 오세훈 시장께서는 2024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같은 경우에는 당초 6천억 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3천억 원 정도로 사이즈를 줄여보자고 제안했다고 밝히셨습니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6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프로젝트에 절반인 3천억 원만 투입하게 된다면 애당초의 기획 의도 또는 부실 공사로 인한 안전의 위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했다면 애초에 선 디자인 후 사업계획 수립이라는 도시계획 디자인 혁신 사업 방식을 적용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공간 기획관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노들섬 기획 디자인 공모에 참가한 국내외 건축가에게 지급한 초청비가 무려 10억 1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시민 선호도 조사 당시 각 건축가에게 지급한 초청비와 공모안별 예산 건축비를 제시했다면 과연 1조 5천억 원의 건축비가 예상되는 작품이 1위로 선정이 됐을지 의문입니다. 아까 1조 2천억 원이라고 하셨나요? 예, 1조 2천억. 1조 5천억 원 아닌가요? 저도 전에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1조 5천억 원이라고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작가가 수정 제안했습니다. 수정 제안이요? 예. 이미 서울시는 국제 공모를 통해 단성된 작품들이 제시하는
공사비가 시민의 혈세로 감당하기에는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역임 시절 노들섬에 오페라 하우스를 짓겠다며 국제 현상 설계 공모와 지명 건축가 초청을 진행하였으나 최종 단성작의 예상 공사비가 막대해서 결국 임기 내에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07년 한강 르네상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지금의 오세훈 시장께서도 한강예술섬 조성을 위한 국제 현상 공모를 실시했으나 당시 공사비가 4,500억 정도였는데 중간에 시장께서 사퇴하시며 사업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하나의 부지에 많은 국제현상 설계 공모가 진행된 곳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후 다양한 시도 끝에 2015년 진행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지금의 노들섬 모습이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결과 2019년 개장한 음악을 매개로 한 복합문화기지 노들섬의 공사비는 약 583억 원이었으며 지금 서울시가 재구조화하고자 하는 공사비 3천억 원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근본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민 공모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583억 원을 들여서 개장을 했는데 불과 4년 만에 노들섬을 또다시 3천억을 들여서 재구조화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강한 기념비성과 상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으로 대대적 공사를 통해서 노들섬을 랜드마크화하고자 하는 계획은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각광을 받으며 파란 하늘과 흘러가는 한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노들섬은 이미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색을 좀 더 입히고 또 기존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시민 편의를 고려한 섬세한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글로벌 예술섬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노들섬이 글로벌 예술섬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 노들역부터 노들섬까지 약 700m 구간입니다. 도보로는 1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산책하기 딱 적당한 길이죠. 이곳에 걷고 싶은 길을 조성을 해서 서울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의 도보 접근성을 높이고, 두 번째로는 주차장 진입로 개선을 통해서 행사 시 교통 혼잡 문제를 개선하고, 본 의원이 대중교통으로도 노들섬을 많이 가보고 또 승용차로도 노들섬을 많이 가봤는데 정말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노들섬 자체가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노들섬 동측이 있고 서측이 있는데 그 동과 서가 서로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량진 방향에서 용산 방향으로 갈 때 노들섬에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노량진 방향에서 용산 방향으로 가면서 노들섬에 접근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용산 방향에서 노량진 방향으로 갈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로 이용하는 서측에 진입하기도 쉽고, 그리고 가다 보면 상도터널 시작되는 부분에서 유턴해서 가면 되거든요. 문제는 노량진 방향에서 용산 방향으로 갈 때 노들섬에 접근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을 지하로 승용차 이동로를 건설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고, 또는 한강다리 끝에 유턴 표시를 그 신호등을 설치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가장 좋은 거는 여기 노량진 방향에서 노들섬에 가려면은
여기 주차장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진입로예요. 여기가 진출로고요. 그래서 차량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헬기장도 있고 둘레길도 있는데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서 서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연구를 하다가 이 방법을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견해를 물어본 결과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하나의 노들섬이 크지도 않는데 서로 이동할 수 없다는 건 정말 그 이용자 편의를 생각하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문제야말로 처음부터 노들섬 이렇게 조성을 할 때 고려가 되었어야 할 건데 그것도 빠진 거예요. 지금 노들섬을 보면은 아직 부족한 점 많이 있다 그랬죠. 계속 진일보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 부분은 꼭 시정이 돼야 됩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고 서로 왕래를 할 수가 있어야죠. 이건 현실 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게 당초 저렇게 하게 된 이유는 그 주차장이 99대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저기를 차량 중심보다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차량을 안 갖고 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행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차량의 흐름은 약간 원활치 못한 측면인데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저 교통 개선 용역을 할 거거든요. 그때 의원님이 주신 의견들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측면은 저도 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 어차피 헬기장이 있고 어차피 차량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동쪽과 서쪽이 서로 왕래를 이동을 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 기계식 주차 타워를 설치한다든가 이런저런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좀 더 시민의 이용 편의를 위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노들섬에서부터 노들역에서부터 노들섬까지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는 거, 그리고 진입이 편안하게 하는 거, 그리고 좀 더 주차장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요 세 가지만 하더라도 노들섬은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10분이면 걷지 못할 거리 아니고요. 뭐 몇백 명, 몇천 명까지 소화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인구가 절대로 승용차로 저기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실 이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제가 10대 때부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요. 저 접근성 개선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본 의원은 성장주의 시대 대규모 개발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 낭비를 막고 탄소 중립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한 채 꼭 필요한 부분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뭐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로 가름하고요.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또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림선 경전철 서울대 벤처타운역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예. 실장님, 지난 2016년 관악구 주민 약 10,000여 명이 도림천 서측 방향으로 출입구 증서를 요구하는 주민 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는 설계 변경 시 총사업비 증가 및 착수 시점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도림천 동측에 출입구를 하나 더 증설하는 것으로 민원을 무마했습니다. 따라서 신림선 서울대 벤처타운역 출입구 2개는 모두 도림천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서울대 벤처타운역이고요. 1번, 2번 출입구입니다. 모두 같은 한 방향입니다. 결국 매일 아침 출근 시간 삼성동 방향 주민들은 신림선 경전철을 이용하기 위해 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고
여기입니다. 긴 횡단보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 신림 3교고요. 여기는 동방 1교입니다. 이게 도림천 하천을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라서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이 횡단보도 앞에 신호를 대기하는 시민들로 매우 혼잡하고 또 빈번하게 신호 위반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 삼성도 방향 이쪽이죠. 이쪽은 지금 신통기획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재개발 신림 1구역이고요. 또 이쪽이 신림 2구역입니다. 따라서 머지않아 5,500세대가 추가로 들어옵니다.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삼성동 방향 출입구 신설 없이는 매일 아침 신림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신림선 경전철 개통 초기하고 현재하고 이 서울대 벤처타운역 이용하는 주민 숫자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예, 2025년 5월 28일 날 개통을 했는데요. 5월이나 6월은 좀 비교하기가 부족한 숫자이고 2022년 7월과 2023년 7월을 비교를 해보면 대략 30%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500세대가 늘어나면 뭐 2배 이상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2배 이상입니다. 한 3배까지도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출입구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 검토할 때 약 93억 정도 소요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거기 아시다시피 이제 신림 봉천 터널이랄지 아니면은 차집 간로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작물 접촉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검토를 해보니까 약 200억 정도의 예산 소요가 될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림 1구역 재개발 문제와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상권 활성화 문제 등이 있어서 검토해볼 여진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검토한 곳하고 지금 본 의원이 이렇게 제안하는 곳하고는 조금 위치가 많이 틀립니다. 그때는 이제 대학동 쪽에 민원도 있고 해서 서측 네. 그 대각선 방향으로 검토가 된 것이고요. 지금 바로 횡단보도 앞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1구역 신통기획으로 이제 재개발이 계획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악 S밸리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2028년 준공 예정인 서울창업허브 건물하고 서울대 벤처타운역 2번 출구를 지하통로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죠. 예, 이곳입니다. 어디냐면은 이건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서울시와 함께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관악 S밸리 현황이고요. 이건 참고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서울대 벤처타운역이고요. 여기가 서울 창업허브 관악 예정지입니다. 옛날에 버스 종점이었던 289 버스 종점이었던 곳이고요. 이 거리가 대략 430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곳을 서로 지하로 연결을 해서 벤처 창업 기업의 뭐 전시 공간이라든가 창업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서울대 캠퍼스 타운 사업단이 있거든요. 서울대 교수들로 구성된 1차적으로 협의를 했을 때 너무 반가워하시고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실장님, 관악 S밸리는 서울대가 가진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 그리고 청년이라는 자산을 바탕으로 낙선 벤처밸리와 신림 창업밸리를 양대축을 하여 대학, 기업, 지역이 상생하는 구조에 앞으로 세계적으로 될 창업 중심지입니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우수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할 서울 창업허브 관악 건물과 서울대 벤처타운역에서부터 지하로 연결해 입주 기업 및 투자자들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연결 통로는 입주 기업들의 전시 공간과 창업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직 답변은 아직 안 드렸고요. 아직 안 하셨나요? 예,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약 430m라서 그걸 지하 보행 통로로 하기는 좀 긴 거리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만 이제 캠퍼스타운 활성화 문제와 거기 창업 허브 문제가 있어서 그쪽 활성화 문제와 관련된다면 당연히 보행 통로, 심지어는 뭐 무빙워크까지 설정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다만 이제 경제성과 타당성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프라 문제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제 시행청이 관악구청이죠. 서울시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430m가 좀 너무 긴 거리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어차피 불과 몇 년 후면 서울 창업허브 관악도 땅 파야 됩니다. 근데 그때 같이 맞물려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서울시 경제정책실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예, 있습니다. 또 관악구 일자리 벤처화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잘 협의해 주셔서 본 의원은 항상 꼭 필요한 내용을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아니 이런 땅을 어디서 구할 수도 없어요. 일부러. 네, 얼마나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도서관의 행사성 경비, 증액 및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문화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좀 빠르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본부장 최경주입니다. 예. 또 상임위에서 또 질의할 때와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하니까 약간 네. 다르긴 하네요. 네. 예. 제가 상임위에서도 작년에 이어서도 계속 질의하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이 본 회의장에서는 좀 더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4년 문화본부 예산안 심사 당시 논란이 되었던 것은 책 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에는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고 공공도서관 운영 또는 작은 도서관 육성 지원 예산은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졌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치구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운영지원 축소는 당연히 자료 구입비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대시민 도서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서울시에서는 권역별 도서관도 지금 많이 사업 규모가 축소가 되고 있는 현황이죠. 그래서 작은 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비 전액 감액은 비판이 거세지자 추경을 통해서 원상 복구한 바 있고요. 올해 2024년도 예산도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책 읽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책마당 사업에 2023년 55억에 추가로 20억을 더해서 75억이 증액이 되어서 제출됐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는 것은 일상공원에서 책을 즐긴다는 콘셉트를 통해서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의도는 공감을 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자치구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같이 주민과 가깝게 위치한 곳에 도서관이 더 활발해져야 된다는 그런 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책 읽는 서울광장과 강화문 책마당은 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쁜 의자가 놓여 있는 쉼터 공간이지 책 읽기에 적합한 장소는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어떤 노력, 어떤 시도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이고 어떤 이벤트는 꼭 굉장히 예쁘잖아요. 멋있는데 문제는 서울광장에서 책을 오랫동안 볼 수는 없습니다. 정독을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저긴 시에도 많은 곳이고 또는 그 차량 소음 때문에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책을 그렇게 잘 읽기에는 이벤트는 좋은데 잘 읽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고요. 내년에 75억으로 증액되면서 더 운영 일수가
더 길어질 텐데 서울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은 시민이 같이 공유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책 읽는 서울광장의 마지막 운영 날이었던 지난 주말 11월 11일부터 12일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서 시민들이 뭐 몇몇 분은 보실 수 있죠. 담요 덮고 할 수는 있지만 일반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 독서를 즐길 수 없는 현황인데 예산을 20억이나 증액을 하는 것은 시민들이 춥거나 덥거나 시끄럽거나 이런 거는 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치구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저희 야외 도서관에 대한 평가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외 도서관은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에도 등재됐었고요. 그리고 SNS 등의 핫플레이스로 등재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쁜 공간이면 확실합니다. 다만 저희 이제 전문가 그룹들의 이제 평가들이 좀 있을 텐데요. 저희 2023년 국제 도서관 협회 연맹에서는 친환경 도서상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전국 도서관대에서 또 특별상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또 상을 줬다시피 상당히 혁신적인 도서관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0개 시군구 도서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저희한테 방문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 반응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SNS에 나온 시민 반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오글거려가지고 내과에서 책을 읽다니 야외 도서관에 앉아 가을볕을 받으며 책이 건네는 위로에 감사한 날이다. 누구라도 책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상상하던 공간이 눈앞에 있다니 오늘 여기서 책 읽었는데 진짜 행복했다. 가을밤에 조명들이 별빛처럼 반짝이는 광장에 앉아서 아이랑 책 읽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새로 만들어진 공간이라 쾌적하고 클래식 나오고 편안한 공간이다. 독서할 곳으로 최고다. 서울 야외 도서관, 서울시가 서울시했다. 이래서 사람은 서울에 살아야 한다. 서울 너무 좋다. 하는 시민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있고요. 그거 외에 또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뭐 만족도는 93.4%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독서율이 83.5%입니다. 저희 국민 독서 행태 그 조사에 의하면 한 45% 정도가 독서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그 문체부에서 한 국민 독서 행태 조사에 의하면 휴일에는 한 15분 정도의 독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쪽은 보통 회전율을 한 40분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 독서라든가 이런 게 새로운 지금 변화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집중해서 독서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쉬운 책을 위주로 해가지고 시라든가 수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바로바로 거기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큐레이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책을 보신 분이 바로 또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아주 많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저희가 서울도서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운영비입니다. 여기는 일부 시설비를 제외했을 경우 한 5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그 방문 계획에 따지면 한 56만 명입니다. 근데 저희는 비슷한 예산으로 160만 명의 방문자 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작은 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는 구립도서관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구립도서관은 사실 지방 그러니까 자치구 고유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지원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인천시에서는 아예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사실 저희 서울도서관이 많은 예산이 공공도서관
예산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저희 그 공공도서관 운영 비용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줄어든 이유는 북스타트 사업이라는 거를 자치구에 맡겨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닥 실효성이, 그러니까 사업에 있어서 실행력이라든가 이렇게 좀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좀 줄어드는 운영 비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자치구 고유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에 의존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일부 그 운영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 시 예산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2% 정도 증액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긴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균형 들어주셔서. 있게 해주시고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들어가 주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실 말씀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인상 깊게 지켜봤습니다. 특히 노들섬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은 좀 공유가 됐으면 합니다. 워낙 장수성이 뛰어난 곳이고 주목도가 높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은 잘만 만들어 놓으면 서울 시민들께도 그렇고 서울을 찾는 방문객, 관광객들께도 그렇고 정말 효자 노릇할 수 있는 공간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헤드윅 같은 국제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거의 요즘에는 무슨 천재 건축 디자이너다 이런 평가까지 받는 분도 여기를 꼭 하고 싶어서 본인이 처음에 제안했던 게 1조 더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렇게는 우린 돈 못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내가 외국에서 펀딩이라도 해오겠다 이렇게 관심을 표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 공간은 재원만 충분하다면 정말 조 단위의 돈을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비유를 하자면 한 5천억을 들이면 1조 이상 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 효과가 그럴 수 있는 정말 보석 같은 공간인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지금 긴축을 하는 중이고 그래서 누가 뭘 하지 않았는데 제가 6천억을 3천억으로 제 스스로 깎았습니다. 저는 그런 결정을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저 공간을 좀 잘해보고 싶었는데 그럴 정도로 이번에 이 긴축 예산을 짜면서 제가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는데요. 아직도 좀 미련이 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참 좋은 작품들이, 컨셉 디자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걸 그냥 또 포기하고 예산에 맞춰서 사업한다는 게 참 그 미래를 위해서도 가슴이 아픈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께 좀 호소랄까요?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기획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민자 유치를 해서라도 뭔가를 좀 해보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컨셉 디자인 들어온 것 중에 뭔가를 응용할 수도 있고요. 그건 아직까지는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제 그런 구상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참 이 자리에서 노들섬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비단 의원님뿐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도 표해 주시면서 걱정을 해주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결정되든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공간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다. 오늘 저는 그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사안도 보니까 앞으로 5,500세대가 들어온다 그러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거기에 추가로 출입구를 내는 거는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가치는 있겠다 싶은 생각을 아까 질문 답변 과정에서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냥 질문 목록만 받았을 때는 또 추가로 좀 힘든 요청을 하시는구나 이런 선입견을 가졌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건 뭔가 좀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안타깝지만 한 430m 되는 그 긴 지하 시설물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내에도 그런 공간을 잘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물론 그 관악구가 외곽에 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우리 그 교통실장 얘기한 것처럼 경제성과 타당성이라는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는 조금 좀 걱정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관심을 표해 주신 이 야외 도서관 문제는 좀 시각을 달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자랑이 늘어졌는데 우리 국장이 자부심이 있는 게 굉장히 저는 보기가 좋았습니다만은 전임 시장님도 도서관 많이 만드셨어요. 정말 그 구석구석 도서관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야외 도서관은 또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석구석 동네마다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도서관 증설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기본적인 방향에 부합하고 매우 보람있고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점차 책 읽는 습관이나 책을 읽는다는 것에 대한 가치가 많이 달라지는 게 세태거든요. 이제 그럴 때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와서 무릎 베게 하고 누워서 광장에서 책을 읽었던 기억, 이런 것들이 아마 한평생 그 어린이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왕에 시작됐던 이 야외 도서관 사업이 서울광장을 거쳐서 광화문광장 반응이 좋으니까 지금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부서에서 청계광장, 청계천변, 한강변 막 늘어나요. 한마디로 신이 난 겁니다,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렇게 그 자랑을 여러 가지로 늘어놨는데 저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사업 예산이 지역에 생길 도서관 예산 사업을 잡아먹으면 좀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는 정말 엄청나게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쉽바람이 나서 저렇게 확장해 가는데 제가 한 번도 브레이크를 건 적이 없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이 사업이 가지는 의미가 시민들께 이제 처음 전달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2, 3년 더 하게 되면 상당히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또 질문 답변이니까 좀 더 섬세하고 구체적인 것은 상임위에서 또 얘기를 해서 예산 심의 때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430m에 대해서는 견제성,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3가지 질문을 했고요. 시정 질문은 마치겠는데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실국 본부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